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현대미술 마지막 회입니다. 네, 네 번째 이야기, 현대미술을 즐기는 방법, 작가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앞으로 현대미술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현대미술 자체에 대한 이해랑은 좀 벗어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나중에 이야기를 따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파편적인 이야기들은 세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채널에 아직까지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림을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냐. 그리고 사실상 현대미술을 접하는데 가장 큰 관문 자체는 미술관의 문턱을 넘는 것, 그리고 갤러리의 문턱을 넘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현대미술은 작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길지 않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미술 공간은 크게 미술관과 관과 갤러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뭐 사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뭐 나라에서 지원을 받거나 지역에서 지원을 받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갤러리는 그냥 영리 그리고 그것도 개인의 영리 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확대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미술관도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비영리는 뭔가요?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고 갤러리는 작품 판매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입장료가 있는 경우가 많음. 자, 그리고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거의 없음. 물론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도 입장료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약간은 뭐 특수한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거의 미술관 비슷한 갤러리도 있고 아니면 미술관인데 약간 갤러리 비슷한 그런 미술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인데 모텔 같은 데도 있고 모텔인데 호텔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술관은 거기 이제 대표로 있는 분이 관장님인 거고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디렉터 아니면은 대표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뭐 갤러리도 그냥 갤러리 관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사실 뭐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미술관에도 큐레이터가 있고 갤러리에도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직함들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겠지만 미술관에는 기본적으로 학예사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학예사가 있죠. 그리고 공공미술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어, 발급하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공부를 하고 뭐 어떤 수료 기간을 채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는 미술관의 뭐 기획팀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 자격을 마쳐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입니다. 하지만 일반 갤러리의 뭐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가 더 뭐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술관에도 사실 학예사 자격증이 없는 네, 그 큐레이터 분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이게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은데 미술관에선 그럼 작품 구입을 할 수가 없냐라고 보면은 작품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작품 구매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해외의 유명한 고흐의 작품을 하는 전시를 했다. 뭐 샤갈 전시를 했다. 거기서 학예사한테 아무리 나 이 작품 사고 싶다 하더라도 예, 거기 학예사분들이 상대를 안 해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미술관에서 누가 개인전을 했어요. 그 생존해 있는 작가가.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좀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술관에서 작가분을 연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경우의 수가 많은데 생존하는 작가가 이제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갤러리처럼 같이 이렇게 이익 분배를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 작가한테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에이전시가 있으면 에이전시랑 연결이 돼가지고 작품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작가가 작품을 판매를 하면은 미술관에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수익금이 한 10%, 15%, 20%뭐 지역이나 뭐 미술관마다 좀 다를 텐데 기증을 하는 약간 그런 관례 같은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뭐 젊은 작가나 좀 이렇게 삶이 녹록치 않은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런 작품이 팔리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가를 위해서 작품 판매를 허용을 하는 경우들도 엉망 있다. 자, 근데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작품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갤러리에서 하는 작품들은 거의 모두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비매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가가 이거를 작품을 보여주고는 싶지만 팔고 싶지는 않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갤러리에서도 이 작품은 갤러리 그냥 소장 작품이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일반인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도 되나? 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이없는 생각인데 근데 저도 사실 이럴 때가 있어요. 제 전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전시를 갔었을 때 너무 엄숙한 분위기거나 이러면은 이거 내가 들어가도 되나? 내가 들어가면 좀 해가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나 할 때가 있고 뭔가 갤러리 데스크에 계신 큐레이터 분이 뭔가 되게 엄숙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면 방해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지켜야 될 수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호전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마치 내 안방처럼 생각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신 상태라고 하면은 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입장료가 있으면 입장료를 내야 될 테고 작품을 만진다거나 그런 거는 미술관 갤러리 어딜 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나 미술관을 갈 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우리 같은 사람이고 정말 정말 아주 아주 간혹 일반인 관람객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러면 그냥 그런 데 두 번 다시 안 가시면 되고 대부분의 어, 미술관이나 갤러리들은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고 작품 구매에 대한 상담도 만약에 한다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으셔도 된다. 자, 사실 일반적인 상식인데 뭐 그래도 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보면서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전 그림 같은 거 몰라요. 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러면은 사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그림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거 말고 그래도 이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의 중심은 작가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전에 서양미술사부터 배우면 괴리감이 든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아주 옛날에는 미술의 중심이 작가가 아니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나 종교시대가 있다.
종교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중심이 뭔가요? 종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의 예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주의. 근데 뭐 사회주의 자체가 뭐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사회주의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랑 공산국가가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공산주의 국가 있다. 그러면은 이 미술의 중심이 뭔가요? 사상입니다. 그죠? 중세시대 때는 뭐 거기 예수님을 그린다라든가 거기 성인들을 그린다라든가 성경 얘기를 그린다라든가 그랬습니다. 그게 중심이고 그 다음에 시대마다의 이제 양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작가의 스타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력. 그 작가가 인물 묘사를 잘해. 그 작가는 좀 뽀샵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예쁘게 아니면 잘생기게 비율 좋게 그려주던데 이런 겁니다. 아니면은 뭐 종교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종교화가 아니면은 그 귀족들의 아니면 왕들의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야기의 중심은 그 대상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약간 역설적인 게 있죠. 여기서 왜 스타일이 나타나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별로 뭐 양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저보다 서양 미술사를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알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시대마다의 양식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국가에서는 사상을 그린다. 이건 뭐 너무나도 좋은 표본이 있기 때문에 북한 가면은 북한에서도 그런 그림들은 그립니다. 뭐 산수화라든가 뭐 호랑이 그림을 그리고 막 그런 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종교랑 비슷해요. 사실 뭐 북한도 종교 국가나 마찬가지죠. 약간 재현의 그림을 그리는 거가 있는 거죠. 사람을 그리거나 동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산을 그리거나. 그런데 거기서 야, 이걸 왜 이렇게 그렸어?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사상이 의심이 되는 거죠. 사상이 의심이 되는 거를 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재현 아니면은 사상을 나타내는 것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스타일과 실력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탐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과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서양미술사 같은 걸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종교의 변화, 사회의 변화, 그러면서 사회에 따라 있는 양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타임라인 순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같은 나라를 공부하는 뭐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비약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데 갑자기 여기서 현대 미술은 작가를 중심으로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 자체가 자, 사회 연결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헷갈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뭐 그 시대상을 반영한 작가가 좋은 작가다.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미술품 이렇게 뭐 컬렉터 가이드 가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시대상이 뭔가요? 네. 여러분 지금 시대상은 뭔가요?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대상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대통령이 누구니까 그 대통령을 그리면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건가요? 그 시대상은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도 그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 그 왕이 어떤 왕인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넓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신석기 시대에 뭐 이렇게 미술품들이 있거나 그렇다라고 해보죠.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미술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멀리 한 몇만 년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 시대에는 다 똑같은 그냥 빗살무늬 톡이나 뭐 민무늬 톡이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외국 우리나라 사람들 봤을 때는 서로서로 너무 다르게 생겼고 생각도 다르고 막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한국 사람들은 똑같이 생겼더라. 그리고 행동도 비슷하고 뭐 다 똑같더라.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상을 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상이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담겨져 있을 수 있고 담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작가가 사회상을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의 작품이 사회성이나 지금 시대를 반영을 했다라고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를 봤었을 때 사회성이나 시대상 이런 걸 반영했다라고 조금 음,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민중미술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해석이 되겠지만 옛날에 민중미술을 하셨던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민중미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지금은 본인의 개인에 대한 탐구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디서 뭐 뭔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21세기 시대상, 상이라는 거를 기준을 잡아놓고 이걸 상대로 작가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물론 작가를 반드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냥 내가 내 맘대로 해석한다고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어디 뭐 공안에 잡혀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도가 있는데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또 많이 하는 게 그런 거 있죠. 요즘은 극사실은 갔어. 추상의 시대야. 어, 비율적으로 극사실이 조금 많았던 때도 있고 아니면 추상이 조금 더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게 시대상인가요? 시대상일 수도 있죠. 누군가가 끼워 맞춰가지고 그거를 막 시대에 껴 맞추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뭐 그런 거 하죠. 뭐 요즘 누가 얼마 경매에 낙찰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막 이러는 거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현대미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작가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작가들을 보면은 특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보면은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회화도 하고 조각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뭐 NFT도 하고 막 이래요. 아니면 뭐 저처럼 뭐 유튜브도 하고 그러면은 약간 이제 아주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은 야, 한우물을 파야지 마. 응? 하는 거나 잘해. 뭐 어디 축구하는 놈이 머리를 기르고 그러니까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지금 현대 미술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반드시 현대 미술 작가들은 회화 조각, 퍼포먼스, NFT, 유튜브 뭐 이런 걸 전부 다 해야 되냐? 그것도 예, 아닙니다. 예, 자기가 나는 그림 그리는 것만 좋은데 하면은 그림 그리는 것만 해도 되고 나는 회화랑 조각까지만 할 거야. 그러면 그래도 되고 난 NFT만 할 건데 그럼 그래도 됩니다. 예,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옆에 있는 형식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형식도 중요한데 뭐 이게 약간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의 세계관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매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자, 아니면은
나의 세계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근데 내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몸 위에 재능이 있는 거, 뭐 그러면 나는 뭐 그림을 그린다라든가 퍼포먼스를 한다라든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승윤 작가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최승윤 작가를 치면은 이게 연관 검색어로 최승윤 작가 그림 가격이 뜹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작가가 지금까지 어떤 개인전을 했고, 개인전마다 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뭐 했는지, 아니면은 뭐 뉴스를 봤었을 때 시대별로, 자, 오래된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시대별로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나. 근데 물론 저처럼 이제 무명에 가까운 작가는 자료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제 채널에 들어가면은 제가, 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아이고, 이런, 어디 있습니까? 최승윤 전시 이야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시간대별로 무슨 전시를 했었고, 무슨 이 전시 때마다 어떤 그 주제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누가 뉴스에 실어주지 않으니까 저는 제 유튜브에, 그리고 저는 책이 있잖아요. 네, 책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작가마다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방식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게 현대미술을 즐기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디 경매 기록을 따라다닌다라든가, 아니면 가격을 따라다닌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작가가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스타일이 변하고 있고, 작가를 공부를 하고 작가의 작품을 공부하는 게 현대미술의 본질이고, 현대미술에서 제가 뭐 현대 뭐 사업하는 거, 미술 사업하는 거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작가입니다. 어디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단기간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일인데, 음, 갤러리는 사라질 수 있지만 작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있는 유명한 작가들이 있죠. 19세기에도 있고 20세기에도 있고. 20세기에 있는 거는 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19세기, 18세기에 무슨 갤러리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 유명한 작가들이 다 어디서 전시를 했는지.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갤러리, 미술관보다 더 중요한 건 작가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작가가 남고 작가의 스토리, 작가의 세계관이 남는 겁니다. 자, 고흐가 있습니다. 고흐란 작가가 있는데 생전 어, 작품 생전 작품 가격 변화가, 그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은 고흐의 작품이 이해가 되거나 그 시대의 작품, 아니면 미술사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물론 그 당시에 뭐 얼마 안 했다, 뭐 생전에 작품을 몇 개 팔아본 적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스토리상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작가, 현대미술을 공부를 하는 게 경매 가격을 따라다닌다라든가, 어, 작가 작품 가격 변화, 그것도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그거는 현대미술의 본질이 아니고 즐기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 중요하지만 더 큰 본질은, 네, 작가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작가가 오래 살아남고 위대한 작가가 될 건데요? 그건 모르죠. 그거 알면은, 예,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거고, 앞으로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 있는데, 야, 저 작가 다음 전시도 그렇고 10년 후에도 그렇고 30년, 40년 후에도 아마 천국에 가서도 내가 예상하는 대로 똑같은 작품이 나올 거야. 네.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겠죠. 드라마 다음 회가 너무나 빤히 그려져요. 그럼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현대미술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렵지만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나 사상을 표현을 할 때는 답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신을 믿어야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게 아주 쉽죠. 공부하기도 쉽고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근데 현대미술도 물론 이렇게 답을 제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현대미술의 시작은 그리고 예술이 부흥하는 시작은 뭐라 그랬죠? 나죠. 나를 탐구하는 겁니다. 나라는 인물은 무엇일까? 왜 생각하나요? 종교시대, 사상의 시대에서는 내가 누군지 명확합니다. 너는 하느님의 자식이고 네가 만약에 뭐 어떤 세계 종교관에서는 네가 전생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은 너는 인민이다. 예. 너는 뭐 농부면은 평생 농부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지만 그게 아니라 현대 미술 그리고 현대 사회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인가? 내 작품은 무엇인가? 작가도 저는 작업을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작가 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의 법칙을 연구하고 그걸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세상은 이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요. 그리고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내가 그냥, 뭔가 똑같은 거를 그려야 되는 막 그런 때가 있어요. 물론 똑같은 것 자체도 남들이 봤을 땐 똑같지만 나는, 이렇게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재밌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지만, 뭔가 답습하고 할 때는 약간 김이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궁금증이 저는 가장 큰 작품 활동의 원동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가는 결론을 내리고 작품을 한다라기보다 같이 탐구하고 같이 궁금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작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작가가 만든 작품과 그리고 관람객이 봤을 때의 작품이 다른 게 가능한 거죠. 종교와 사상화처럼 정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냥 문제 던지듯이 이게 무슨 뜻이게? 하면 문제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작가도 세상이 궁금하고 어, 내가 궁금하고 관람객도 내가 궁금하고 세상이 궁금한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의문점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같이 세상을 공유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가지에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현대미술을 즐기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작가를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작가는 무엇을 궁금해하는 걸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어딜 가도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는 거는 현대미술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빠져들면은 다시 헤어나오기가 또 힘든 게 현대미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알기 쉬운 현대미술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뭐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제가 채널에 얘기를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럼에도 조금 더 리와인드 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리와인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현대미술 그리고 현대미술 작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